지사협의회 회장 2회,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책자문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관용 수석부회장님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네. 인물도 괜찮게 생겼고 또 여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좀 마음이 편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뵙기 전에 기관장들하고 이렇게 티타임을 했는데 이렇게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자유스럽게 한 집안 모임 같은 걸 느꼈던 고충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경통 부의장님의 노력과 또 협의회장 두 분들 그런 헌신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잘 새카만 후배라기보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마지막 그런 신년 또 그런 단합 결의 협의회입니다. 전국을 다 돌았거든요. 전국 다 돌고 또 서울 살고 서울 사고 또 서울 한 행사 또 부의장도 올라오셔서 하시고 국제관계는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참으로 다 현장을 갔다 오고 또 부정한 우리 간부들을 위해서 마지막 오늘 제주에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일정 마치고 또 여기서 요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또 그걸 형편이 못해가 또 가고 이래서 항상 올 때마다 아쉽더라고. 제주도에 하룻밤을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근래에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좀 불안할 거예요. 자꾸 뭐 때리고 있어 하니까 김정은이 그냥 고함을 질러서 하고 옛날에는 ICBM을 쏘고 뭐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은 또 우리 정부에서 대응을 했어요. 대응이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마사지를 했습니다. 올라가 또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하거든요. 돈도 던지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제일 주적으로 보고 주적으로 또 그냥 확 썰어가지고 만들겠다 이렇게 그냥 민족의 어떤 말도 빠져보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급박한 변화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체제 안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대로 격상시켜서 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여하튼 우리 헌법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오신 그런 원조원 통일 여건 탈북자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저도 이렇게 저는 교육계 출신입니다. 학교 초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옛날에. 그러다 이제 고시가 합격이 돼서 관계로 나가서 이제 또 우리 팔자에 있는 또 선거를 6번이나 했습니다. 그대로 한 번부터 쫙 해서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참 희한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가 유일한 기록 보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대단히 중요한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해보면 바닥 인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통에 와서도 사실 평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 와서 보니까 와서 배우고 또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리 났어요. 이제 지난 정부 말에 우리 현 정부 출범하고 바로 왔으니까 중간에 보궐로 와서 몇 달 있다 이제 연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동의 세월에 우리가 해야 되는 또 고민하고 있는 일들을 또 경험도 하고 또 저는 야전 사령관입니다. 현장에 계속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사회도 그런 얘기했지만 실제 살아보니 그래요. 이제 구로무에서 정권에
뭐 암만 해도 그건 그것은 하는 거고 답은 밑에서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도시사에 있을 때도 가능하면 간부들이나 사무실 자꾸 나오지 말아 그랬어요. 하여튼 일을 하되 하여튼 자리가 어디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결과만 갖고 보자. 현장을 전부 뒤돌고 해외도 가고 또 기업 현장에도 가고 시장터도 돌고 이렇게 해서 참 하늘 같은 백성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목민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중에 그게 쌓이니까 엄청난 파워예요. 그렇듯이 병통도 여러분들은 헌법기관입니다. 제가 할 때마다 이런 얘기해요. 그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해도 느낌이 전달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행사나 아니면 역할이 자존과 정체성이 좀 분명해요. 제가 아쉬운 것은 서울회의에도 한 2,000명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 자존이 뭐냐 이 병통위원들이 또 정체성이 뭐냐 일체감이 있느냐 이런 걸 강하게 좀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자기가 XY축에 좌표 어디쯤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거기서 보고 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발령이 여러분들 바로 직선적으로 바로 합니다. 다이렉트로. 그 사이 중간에 없어요. 그리고 이름 쓰고 바로 자문위원회 밑으로 딱 일어나. 바로 대통령 나오잖아요. 저 이름 두고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직선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특별 권력 관계가 형성됩니다. 대신 이제 책임이 생겨요. 해외에 나가보면은 여러분들 외국에 많이 나갔겠습니다만 해외에 나가보면은 병통이 어마어마한 지위가 거리도 그렇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국내 들어보면 별거예요. 너무 리더 통째로 전에 한번 했느냐 뭐 이래서 뭐 이렇게 느낌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을 건 찾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하고 얘기할 수 의장이 돼요. 우리 의장이 돼요. 대통령 원래 지위가 있지만은 의장으로서 우리를 만나.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한이 위임된 것을 직접 사인하고 조회산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하고. 저 고향에 가서도 보니까 대구에 경북에 가니까 잘 몰라 뭐 하는지. 병통 수석이 뭐 이름을 길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하는 한참 길거든. 앞에 건 이자고 뒤에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지사를 부를 수 있다. 도지사 부르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러면 지사님이 가는데 그만큼 우리의 활동이 미약했다는 겁니다. 그냥 위촉만 받고 그냥 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21개 출범이었고 우리 자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에 이제 바로 원래 출범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해외도 마찬가지고 이제 북한 관계도 한 10여 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에 관해서 감히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알고 각 기관에서 알고만 있는데 그것이 이제 통일부 장관이 정식으로 실태 보고서를 6,3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탈북자 가족이 35,000명인데 국내만 거기서 6,300명을 조사를 해서 거기 나온 내용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저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가지 내주고 우리 에스라 정 의원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체제에 저항하는 것이 3대 세습 체제하고 북한의 정치 체제에 반대하는 50% 훨씬 넘어요. 그래서 꽉 묶어 놓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평화의 목적으로 여러 집권자들 대통령들이 뭐 북한에도 가고 지원도 하고 했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돈이 전부 정권 유지로 평양하고 일반 그 인민들한테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굶을 죽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가 고파서 탈북을 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생계형 탈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북한은 계속 1993년 NPT 탈퇴해서 NPT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하는데 거기서 탈퇴해가지고 이제 원래 2024년에 31년간 무기만 만들어 무기만.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핵인데 핵이. 여기서 우리는 핵이 하나도 없어. 왜? 규정이 못 가지고 NPT고 들어가면 못 가지니까. 그럼 어떡하냐? 미국의 핵에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또 한 발 쏘고 또 어떨 때는 한 2년 전에 제가 보니까 하루에 25발을 쏘더라고. 그 돈은 막 어쩌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 얘기야? 인민을 굶주리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배가 고팠어. 그래 그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역에 기차역에 이런데 가만히 덮어서 내가 말이 경상도 말이 더 통역이 필요한 게 모르겠다. 알아듣겠습니까? 예. 조금 사투리가 좀 심하면 뭐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해야 돼. 통역은 영어로 해야 되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역에서 시신을 덮어서 가만히를 덮어서 있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제가 좀 돈이 많이 번 사람 한 사람도 그거 모임에서 물어보니까 나이도 많고 옛날에 배가 고파 죽는 사람들은 이 나중에 가면 얼굴이 까매진대요. 물론 그걸 못 봤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고통과 세월을 보내고 있는 대신에 또 만족도 삶의 행복지들 조사 저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장로 나오면 절단 나니까. 원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안 봤습니까? 네. 한참 해외라서 그러나. 타이타닉은 외국 영화인데 그는 사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주인공이. 사랑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USB를 돌아다니니 그거를 보고 사람 젊은이들이 야 우리는 김정은 3대 세습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만은 사랑 때문에 죽는 수도 있구나 하고 퍼지니까 비사이 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그 외에 뭐 차단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보 당신 뭐 이런 거 파이팅 우리 파이팅 자주 하죠. 이런 거 하다 전부 교도소 다 들어가는 거죠. 왜? 그건 반동분열로 보니까. 그러니까 남쪽 문화를 전부 차단해요. 법으로 그건 전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78년이 단련되어 있는데 분단이 78년이거든요. 그리고 또 70년 동안 동맹의 어떤 그 한계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 그런 동포들에 대한 우리 인권이 유린된 사항을 그냥 목격할 수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자.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나라에서 시작을 하는 인권은 유엔에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이 조사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발표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다. 그 와중에 탈북자들이 이제 삶이 어떤지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왔으니 그분들의 삶이 어떨까 한번 돌이켜보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걸 지시를 하셨습니다. 내가 의장으로 있는 대통령 말씀입니다.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이 문제를 멘토 역할을 확인하겠다. 우리한테 맡겨. 그래서 22,000명 자문위원들이 이제 한결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왜? 내 삶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삶에 대해서 특히 우리 남한을 찾아온 남쪽을 찾아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제 옛날과 달리 멘토 역할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뭐 돈 주고 뭐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정을 느끼고 싶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화예술 활동부터 이웃 관리부터 우리가 하면 되게 잘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해요. 990 몇 분인가 그 900원 90 몇 분인가 큰 전쟁이 있어 90 역사적으로 거기서도 우리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35,000불 시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35,000불 시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가난했던 때는 50년대, 60년대 얘기해도 좀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나이들이 좀 젊어서 우리 고충 어장 금방 알 것 같은데 그 가난을 설명이 안 돼요.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모습을 다시 다듬어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래 일어난 상황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드리면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로 외국으로 갑니다. 미국 한미 관계는 어떻게든지 옛날에 출렁거린 거예요. 미군이 철수하니 뭐 이렇게 해서 출렁거린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아놨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하고 데이비드 거기서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을 움직일 수 있는 차관급 회의 NCG라는 그룹 거기서 회의 이동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국 정부하고 같이 차관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동해에 제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SSBN이 큰 대형 잠수함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 떠서 그대로 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갖고 다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핵 방어 벨트가 한미일 관계 딱 만들어집니다. 일본도 12년 만에 그렇게 했습니다. 12년 만에 일본하고 교류를 한 겁니다. 참 우리 교포들이 참 고통스러웠던가 봐요. 제가 일본을 가서 보니까 또 믿지를 못해. 하도 쏟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한미일 관계가 확고히 방위벨트가 되면서 핵에 대한 우리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한다. 방어벨트를 그리고 해외를 이제 일본하고 가서 일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통일을 지지한 겁니다. 문서로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인태평양, 인태 전략. 그래서 뭐 전부 유럽에서 처음도 가고 나토도 가고 우크라이나 전선이 있는 현장도 가고 거기는 우크라이나는 비행기를 타면은 언제 포를 쏠는지 모르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거기서 방문했습니다. 육로로 갔지만은 거기서 전후 개발을 노려요. 전후 개발을. 일본이 저렇게 잘 사는 것도 우리가 6.25 전쟁 때 그때 개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인도네시아 전부 다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위상이 달라졌다. 그런 외교로서 대통령께서 엄청난 노력을 집중적으로 했다. 한 2년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암만 포를 쏘고 ICBM이 오고 뭐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전부 걱정을 합니다. 한국 거 조용하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런 상황을 오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안보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대통령이 확실히 정돈을 했습니다. 대통령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에 들어오면 경제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도 그렇고 세계 지금 이념 경제 땅으로 왔다가 또 신이 이념 경제로 와서 지금은 자국이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런 경제가 이제 또 정리되고 또 옛날에 저지를 넣은 것도 또 다시 복원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또 대보도 하는 겁니다. 왜 민주주의니까 대보 좀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여야가 진보 보수가 싸우고 당이랑 싸우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시끄럽게 싸우죠. 그럽니다. 너무 싸워서 그렇지. 그 싸우는 방법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정치를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국민이 국회를 걱정한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 지경에 가져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발전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민주주의 시기와 곁져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흐름은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묵묵히 대통령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헌법기관인 여러분들이 전부 대통령과 함께 각 평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조국 통일에서 헌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임무를 부여받은 여러분들이 평통자문위원들이 평화통일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겠죠. 눈이 반짝반짝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갖고 자 제주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제주에서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간다 이제 통일 전선을 꾸려서 가자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합된 제주 지역 평통 자문 여러분의 모습을 인정받고 또 그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바다에서 6km 쳐들어가는 가서 새로운 평통의 모습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굉장히 제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36년 통치한 거 아닙니까? 이민족 통치 사회에 그렇게 자랑하게 한 적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식입니다. 성을 받고 성을 말살을 시킵니다. 물질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까지 했는 일본을 지금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이겨요. 연대하지 않고는 우리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제연대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가 형성됩니다.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막 욕을 하고 뭐 죽창이니 국민들이 뭐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알면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단안을 내렸습니다. 제가 오사카나 나고야 동경을 다니면서 처음 특강을 하면서도 그런 사실대로 했어. 사실대로 비판받을 거 맞고 갈 거는 가자. 또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안고 갈 건 안고 가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한일 관계가 제대로 되는가 뭐 이런 자꾸 의심을 해요. 하도 일반 기사니까 이런 거 했던 걸 안 지키고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된 정돈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기반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평통자문위원으로서 그러면 자 무기를 들고 뭐 총을 소지할 수 없지만 칼을 들고만 전선으로 가야 되느냐 휴전선 넘어서 얼렁얼렁 해야 되느냐 그것도 평통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건 국방부에서 다 하는 거예요. 국방부 외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고유 업무니까 하고 우리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합니다. 자문은 거니까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으로는 다져나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남남 갈등입니다. 남남 갈등. 너무너무 갈라졌어요. 참 이상하더라고. 지역별로 갈라지고 뭐 사상별로도 갈라지고 또 남녀도 갈라지고 세대별로 갈라지고 코로나19는 뭐 부모들하고 자식 간에 딱 갈라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이것만 두드리고 있고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랑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전부 그런 걸 어떻게 해. 아줌마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개인주의가 넘어가고 지금 애들 뭐 하면 여러분 뭐 손자들도 있고 또 자식들도 있지만 보면 전부 이거 하고 앉았어. 거기 자기들 세상이야. 일본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단국가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해야 되니까 미래 세대에서 통일을 하더라도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어떤 사람은 통일 되겠나 뭐 추자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왔으니까 다행한 여러분 우리가 인식이 되고 나서부터 전쟁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저도 6.25 때 아주 어릴 때 그때 6.25를 봤는데 그때는 전쟁이 뭔지 따라다니고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때 한번 전쟁이 있었고 지금 전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최고 집중이 경제 발전을 해서 3만 5천 불씩 많은 지도자들이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결정됐는데 지금 와서 이제 배가 엄청 먹고 산다. 좋다 이야. 그런데
편을 잡고 하는 거지. 편을. 또 이래 해놓으면 정치 한번 지나가면 또 걸려져. 그런데 초등학교에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몇 년간 했는데 대구 사범학교에서 자 운동회를 한대요. 가을 운동회를 하면은 천군백군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이제 운동회 기맞았다 하고 뭐 하는데 뭐 치열하게 합니다. 점수도요. 그거 마치고 학교에 들어오면은 교실에 들어오면 언제 그런 거 했느냐가 없어요. 아들이 머리띠 풀고 나오면은. 근데 어른은 이게 이상하게 말이지 한번 붙으면 계속 얘기해라. 그래 애들보다 못하고 애들보다 분열되는 것이. 애들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자유에는 경쟁이 기본이다. 또 자유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라듯이 그런 철저한 그런 검증된 때문에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면 남남 갈등이 돼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 적이라고 하잖아요. 주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대응을 해야지. 자, 전쟁은 뭐 가상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일어났을 때 거기 가서도 나는 뭐고 나는 뭐 진보고 나는 보수고 나는 고향이 어디고 그러면 총알이 피해갑니까? 안 맞고 아닙니다. 전부 다 아무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이 다를 수 있어요. 민주주의가 다른 거예요. 그게 서로 다르고 다양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인 그런 것을 하되 어떤 상황이 생길 때는 보여요. 적어도 통일의 에너지는 그것을 초월하는 가치다. 그걸 넘는 가치다. 그래서 민주평통에서 가는 방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남북 통일 전선인데 그걸 뭐 막습니까? 통일 난 싫다. 나는 거기 참여 안 해.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은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그 에너지를 전선을 구축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요. 그리고 병통이 무장이 돼야 돼요. 이론적으로. 자문위원이 무장이 돼야 돼요. 자유가 무엇인지 또 사회주의가 뭔지 이런 건 분석이 돼야 돼요. 또 이렇게 정치인들 하면 그거는 민주주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 용납한다.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고 정치인들은 나무랄 수도 있고 잘하면 칭찬도 할 수 있고 병통이 이제 조금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교육을 받고 행동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병통이 대통령 발령을 받고 위촉장을 받고 좀 있습니다. 오늘 빠지 다 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빠지 없는 사람들이 빠지 않아요. 이제 당당해야 돼요. 어디 가도 민주평통 자문위원회다. 헌법기관이다. 나는 뭐 하냐? 나는 평화 통일에 내가 부족하지만은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나를 말하면서 내 가족도 그렇고 내가 못하면 내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자존을 갖고 얘기해 주십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네. 그게 동의 안 한 사람도 들어있어. 박수가. 그래서 민주평등 저도 이제 그 보궐까지 하고 이제 연임이 돼서 다니거든요. 해외도 다닐 때 해외도 싸워. 해외도 그걸 뭐로 싸우느냐면은 서로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의장이는 서로 엄청납니다. 이 민주평통이 해외에 가면은요 대한민국과 정식으로 대통령이 연결된 게 문서로 된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단체 봉사단체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정식으로 조국하고 연결되는 건 민주평통 그 임명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있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예롭고. 그런데 한국에 오면 뭐 그냥 뭐 예사롭고 나오렇게도 안 나오고 뭐 말고. 근데 집을 내 가정집을 한번 방문해야 돼. 민주평등 위축되는 한번 봅시다 할 때 바로 찾아내는지 그걸 안 하잖아. 봐야 돼. 애들 보기 좋잖아요. 대통령 말도 하는데 그 함부로 놓지 말고 딱 화장대나 좀 괜찮은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식사하는 자리에. 그 애들 그냥 오고 가면서 보는 겁니다. 집안에 가족들. 우리가 그림 그려놓잖아요. 집안에.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 화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도 못 가고 화학을 했는데 이 벽에 걸리는 그림이 안 보는 끝에도
거기 오며 가며 보는 거죠. 그 정서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요. 이제 위촉 받았는 거 이거 바로 중요한 자리 걸어놔야 된다. 전부 또 엉뚱한 데다 넣어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집안이 여기는 병동 가족이다. 이런 패밀리다. 나와줘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이 뭐, 대통령 발령이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발령 아니가 뭐라고 말이야. 그럼 이상하다 그런 게 하나 있나? 사람들이 이래 할 줄. 그게 확산돼. 여러분 한 명이 여기 되는 게 얼마나 그냥 받았는데 해도 4개의 그 검증을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봅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통과되는지 모르겠어요. 조만한 벌로만 있어도 안 되는다. 연도가. 그런 것을 뭐 범죄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걸 몰라. 또 자기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 오늘 수석이 와서 저렇게 감옥지 부탁을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오늘 병동에 임명장도 제대로 요즘 딱 끌어놔요. 방에 들어가면 누가 뭘 하든지 나는 병동 죽어도 병동이 이래다 이러고 그래 놓는 거니까. 그래 하시겠죠? 예. 또 안 하는 모양인데 내가. 우리 스스로 권리에 잠자는 자는 권리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딱 해놓고 한번 시작합시다. 제주도에서 하면 돼요. 제주도에 아까 종 부의장부터 협의회장들 2분, 노동자하고 또 이용탁 회장하고 이름도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해서 보니까 든든히 기관장들 모이고 또 부주상까지 앉아있고 이렇게 해서 확산이 돼. 그리고 여기 막 모이더라고. 뭉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워낙 좋아가지고 야 이건 뭐 되겠구나. 이거는 뭐 하면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도 상당히 좀 파워풀 하더라고. 교육이 또 우리 의정도 하시고 말이죠. 말이 좀 적더라고요 내보다. 그렇게 해서 부의장 유수는 멈춰서 이제 한번 재수를 해봅시다 하면 되고 대통령 뜻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탈북자 가족을 자기 내 조직이 그 병동인데 거기서 멘토를 해서 확실히 하겠다. 외교부도 비상이 걸리고 통일부는 통일로 나라를 만들고 난리 났어요. 탈북자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우리도 왜 해야 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거 참 미안하더라고. 확실히 하겠다 그랬어요. 확실히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리고 제주도에 보니까 제주도는 뭐 한 번만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얼굴에 보시면 제가 24년을 선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사를 보지 마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 보면 금방 알아요. 눈길만 봐도 저 사람이 내 팽이 아닌데 금방 알아요. 악수해 보면 더 알고 여성들은 뭐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엉키면은 머리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평동 가면 무조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야 돼요. 그런 모습만 보이면 여러분들은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통일 최남단에서 북으로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우리 회의를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면 멀리서 왔다 이렇게 하는데 먼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불이 전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을 붙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제가 참 수석으로서 참 고맙기도 하고 제가 또 오늘 보고를 여러분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제가 시간이 저한테 제한이 돼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고맙다는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